오늘 또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과 상담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고 나면 늘 슬플 때가 있고 늘 기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투자라는 방식을 알고 또 경험을 쌓으면 늘 슬프지도 않고 그냥 덤덤한 마음으로 늘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의 고민 각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민 상담을 먼저 시작함에 앞서서 꼭꼭 박사를 통해서 또 강의를 간단하게 들어볼까 하는데요. 요즘에는 또 어떤 물건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을 매도해야 될까라는 내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이 설명해 주신다고 하거든요. 네, 대표님 오늘도 꼭꼭 박사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그 간단한 브리핑 좀 하면서 부동산 지식을 좀 넓혀드리려고 하는데 이 꼭꼭 박사 시간이 상당히 인기가 좀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재미있게 또 쉽게 잡아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짧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늘 저희 방송 사랑해 주시면 또 와서 보시면 또 보충해서 계속 조금씩 더 많이 지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부동산 경기가 좀 침체됐죠? 부동산 규제도 강력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 팔아야 될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아닙니다. 팔 때는 여러분이 좀 의사결정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는 짧지만 여러분한테 내 아파트 언제 팔까 여러분 스스로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고 저는 생각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부동산 투자 우리 아파트 언제 팔까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아파트는요, 영원히 죽을 때까지 영원히 팔고 싶지 않은 지역에 아파트를 사라. 그러면 언제 팔아야 될 거죠? 영원히 팔지 않으면 돼요. 상속하면 돼요. 그런데 보시면은 개념이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주거를 하시면서 늘 함께 투자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원래 기존에 집이 이렇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올라요. 그러면은 요걸 팔고 새로운 걸 삽니다. 새 아파트를 사거나 아니면 오를 지역 사요. 그리고 팔아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새 아파트를 사죠. 그리고 팔아요. 결국은 보면 새 아파트는 또는 좋은 지역, 역세권, 학군이 좋은 지역은 늘 안 좋은 지역보다 더 올라 있거든요. 가격도 높고 빚을 내서 사거나 대출 받아서 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결국은 보면 원래 비싼 놈은 더 안 오르고 안 오르는 놈만 내가 판 것만 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웬만한 지역은 샀다 팔았다 내가 다 샀던 곳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는 가장 많이 올라 있는 거 하나는 살 수 있겠지만 오르는 건 좀 덜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미 내가 살고 내 가족이 터를 이룬 거라면 올라도 팔지 못하고요. 내려도 어떻게 해요? 내리면 팔아서 갈 데가 없으니까 또 못 팝니다. 그리고 가격이 오르내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고 팔고 귀찮아서 안 팝니다. 그래서 주거용이라고 하는 부분은 올라도 못 팔고 내려도 못 팔고 이럴 바에는 영원히 팔고 싶지 않은 동네, 고향 같은 곳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다 커버리는 자녀분들은 모르지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이 고향, 특히 서울 사람들은 고향이 어디냐면 서울인데 서울 25개구 인구가 거의 1000만이 되는데 고향 의지가 없어. 그냥 오래 사는 내 동. 여기가 내 고향이 돼야 되거든요. 이 고향을 잘 만나면 뭐예요? 친구, 꿈과 이상. 그리고 뭐 하는 날 어려울 때 같이 할 수 있는 친구가 중요한 거잖아요. 대학 잘 간 자식보다 좋은 친구 만나서 행복을 느끼면서 성격 좋은 친구가 더 잘 사는 거죠. 오히려 대학 잘 가가지고 친구도 없이 혼자 꿋꿋하게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부러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원히 팔고 싶지 않은 동네 하나 사라. 그런데 투자를 정의하고 싶으면 투자용을 하나 더 사라. 이제는 말로는 주택은 주거용 하나만 있으면 되고 주택은 주거문 하나만 갖고 가면 되는 거지 왜 투자용으로 보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필요한 만큼만 사놓고 평생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돈이 오르고 내리니까 사고 팔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가 주거용 하나만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 부자가 되는데 나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사가지고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나는 그냥 아무 돈 이게 올랐어도 안 팔고 투자 목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럼 나는 돈 쓰지도 못하고 계속 살아야만 하잖아요. 사람은 이 하나의 부동산도 투자용이고 경제 활동의 한 일원이라는 거죠. 어느 나라를 가든 이 투자용만 주거용으로만 될 수 없고 투자용으로 경제 활동용으로도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투기만이 아니라 그냥 투자의 목적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예를 들어서 주거용을 하시는 분한테 한번 드리자면 앞줄을 좀 살피고 변화에 대응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강북 쪽에 사신다. 그러면 앞줄을 어느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광화문이나 시청, 동대문 쪽이 앞줄이겠죠. 그러면 뒷줄은 어디예요? 여기 보면은 뭐 미아라든가 저쪽 의정부, 더 멀리 양주 뭐 이런 쪽에서 뒷줄이겠죠. 자기가 살고자 하는 어떤 앞줄이 광화문이라고 하면 뒷줄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를 살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광화문 뒤쪽으로 일산 이쪽 있는데 일산 앞쪽에 뭐 보면은 뭐 녹번, 불광, 구파발, 삼성, 지축, 원흥, 삼성 식사지구 아파트들이 많이 생겨나면 내가 뒷줄로 더 밀리는구나를 알면 일산에 계신 분들은 이 변화에 내가 어떻게 대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아파트가 많이 늘어나는지 아니면 기업체가 많이 들어오는 상업 업무시설이 드러나는지에 따라서 상업 및 업무시설이 많이 들어오면 그만큼 일산의 가치가 올라오는 거고, 예를 들어서 주거만 많이 들어오면 내가 살 주택에 경쟁자가 많이 나타나서 공급이 좀 많으니까 수요가 안 오르면 가격이 좀 어느 정도 오르는 데는 어려움이 있겠구나. 이런 변화에 대해서 대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역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만 한다면 그냥 살라는 거죠. 내려도. 그 대신 요 주거용이라는 것을 대출을 좀 활용하시든 아니면 팔고 전세를 사시든 앞줄 쪽으로, 앞줄 광화문이나 광화문 일대 주변으로 투자를 좀 옮겨오는 것도 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지역에 본인이 C등급에 살고 있어요. C등급. 그리고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A등급은 일단 뭐 강남이라고 할게요. C등급은 어떤 지역이라고 할게요. 이 동네에서 살다 보니 직장이 강남 쪽으로나 아니면 더 높은 등급의 지역, 학군도 좋고 교통도 좋고 선호도 높은 지역으로 이사 갈 일이 생겼어요. 거기에 내가 좀 돈도 좀 벌었어요.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이사를 갈 때는 이때는 C등급을 팔고 B등급을 하나 사는 건 바람직해요. 그런데 C등급 지역에서 D등급이나 2등급 지역으로 가는데 여기를 굳이 매각을 하고 새 아파트로 가는 건 옳지는 않다. 이런 때는 전세를 놓고 전세를 가거나 좀 여유가 있으면 하나 사는 것도 괜찮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등급이 낮은 지역으로 다운그레이드 할 때는 매각을 하면 안 되고 임대를 놓고 임대로 가는 게 좋고, 업그레이드한 지역으로 갈 때는 매각을 하고 매입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쪽으로 가는 것은 평생 안 팔고 싶은 거고, 여기 내려갈 때는 요 지역을 평생 안 팔고 싶고 살다가 올라올 수 있는, 그리고 다시 고향 찾아오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내 주거용 부동산을, 내 아파트를 사고 파는 걸 생각하신다면 쉽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런데 투자용을 할 때는 내가 사는 거 아니잖아요. 적정한 목표에 도달을 할 경우에 매각을 해라. 왜 그렇죠? 한번 오른 놈은 다음에서 오르기가 좀 어려울 수 있고, 그러려면 아예 올랐을 때는 다른 안 오른 놈을 찾아서 더 오르는 놈을 찾아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는 이건 저희 차 대표는 지금 10년 동안을 크라우드 트리 방식의 부동산 투자법을 연구를 해왔는데 요거예요. 쉬운 말로 이게 뭐냐면 이게 구름입니다. 구름. 뜬구름이죠. 이 구름에서 어떤 구름에서 비가 내릴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만 어떤 지역은 반드시 좋은 땅인데
재개발이 가든 재건축이 되든 아니면 재개발 재건축이 없더라도 학교가 생기거나 업무시설이 생기거나 거기에 개발 호재, 특히 뭐 큰 호재가 생겨가지고 아 여기는 언젠가 될 것 같다라고 한다면 단기를 좀 나누어서 투자를 하는 부분이죠. 어떤 지역은 이미 구름이 돼서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돼요. 그러면 비가 졸졸 내려가지고 농사하고 있죠. 이건 누구나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가격이 비싸죠. 가격이 비싸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투자했을 때 확실하게 벌긴 하지만 벌 폭이 적다. 왜? 많이 투자가 돼야 되니까. 분모는 크고 분자가 작은 수익이 좀 낮겠죠. 아무래도 단기 투자용으로 할 때는 이미 비가 내리고 있는 거, 농사 짓고 있는 것은 비싸고 확실하지만 덜 번다. 그런데 어떤 땅 같은 경우에는 구름이 아직 이제 끼어가지고 무언가 계획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단계로 뭔가 가려고 할 때는 좀 오르긴 했지만 좀 덜 올랐겠죠. 얘는 4, 5년을 내다보고 가야 되겠죠. 서울에 보면 이런 데가 아직도 여전히 많이 있어요. 이런 데를 투자하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돈을 좀 그 대신 여기는 투자비가 좀 덜 들어가겠죠. 예를 들어 재건축 예를 들어보면 구름이 이미 가고 있는 놈은 노후도가 너무 진행됐기 때문에 5억짜리가 전세 1억밖에 안 들어가요. 그럼 4억이 투자예요. 근데 가능성이 있고 무언가 할만하다 하는 데는 같은 5억이라도 상태가 좀 양호하기 때문에 전세가 뭐 2억 5천, 3억 들어가겠죠? 그럼 투자비가 2억 들어가는 거고요. 그런데 구름이 형성되고 있어요. 어떤 내가 부동산을 좀 알아요. 경험 있는 사람은 저 지역은 아직 구름이 아니고 안개 형태로 보이는데 구름이 뭔가 보이는 것 같아. 이런 건 10년 보고 가는 거죠. 그 대신 상태가 좋으니까 5억짜리면 전세가 한 4억 들어가서 1억 투자하는 거죠. 1억 투자해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면 이런 투자는 해놨다가 10년을 봤는데 내가 5억에 샀는데 전세 4억 줬는데 어느 날 전세가 6억이 됐어요. 오히려 내가 투자한 1억도 원금도 나오고 전세가 나와서 2억이 생겨서 또 생기겠죠. 그럴 때는 크리스마스 추리라고 해요. 추리 형태로 두 개를 그 지역에 사놓는 방식이 또 유리하겠죠. 투자형은 언제 판다고요? 첫 번째, 내가 돈 필요할 때 팔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목표에 도달하면 언제든지 팔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아주 상식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런 거 무시하고 그냥 가가지고 남들이 좋아하면 귀가 콕 해가지고 얼굴 가슴 따가워가지고 확 저질르거든요. 아무런 생각도 없이 가장 부동산 투자에서 안 좋은 건 무생각. 무의사결정이 가장 무섭다. 그래서 의사결정 능력을 요 정도만 가지고 간다면은 여러분들은 투자에서 반드시 성공하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아파트를 언제 팔까요? 라고 하지 말고 언제 어떻게 내가 필요해서 팔까를 스스로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다뤄봤습니다.